여러분 반갑습니다. 56페이지부터 다시 8강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거듭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 또한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수업을 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56페이지 그거 한번 보세요. 간접 환원과 직접 환원이 있습니다. 이 고로에서는 간접 환원과 직접 환원이 있습니다. 이걸 중요한 그 환원 반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간접 환원이란 뭐냐? 이제 그 밑부분에 풍부대가 있습니다. 투와이어라고 하는데 거리를 통해서 뜨거운 열풍을 불어넣습니다. O2죠, 그죠? 산소가 들어가면서 그 부분에 입구에 뭐가 있냐면 코크스가 있습니다. 코크스는 C죠. 이게 반응을 하면 CO 반응이 일어납니다. CO 반응. 이 CO가 이제 그 위쪽으로 굉장히 높게 쌓여 있는 코크스나 속일광 사이 그 다공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리를 통해서 골고루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 CO가 말이죠. 철광석은 Fe2O3 뭐 이런 식으로 CO3 이런 Fe2O3 형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Fe3O4는 이 철광석에 있는 산소와 CO가 반응을 해서 환원을 해버립니다. 이 반응을 간접 환원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크스가 직접 철광석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코크스가 먼저 산소와 결합해 가지고 CO로 가스로 만들어서 이 CO 가스가 이제 철광석을 환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간접 환원이라고 합니다. CO 가스가 철광석과 반응합니다. 철광석 환원하며 이거는 또 이 간접 환원할 때는 이게 환원할 때 열을 내뿜습니다. 그러니까 환원이 잘 되고 잘 녹겠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간접 환원이 고체와 기체 반응입니다. 철광석은 고체요. 이 코크스가 산소와 반응해서 CO 이거는 얘는 기체죠. 그래서 고체와 기체 반응이고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고로조업의 필수적인 반응이 간접 반응입니다. 그럼 직접 환원은 뭐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직접 환원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자, 위에서 철광석이 처음부터 완전히 녹은 게 아니에요. 환원 반응이 일어나면서 해면철처럼 스펀지처럼 물렁물렁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쭉 내려올 때 환원철로 변해가지고 풍부에 들어오는 금속, 공기와 이 금속 철이 만나서 산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면철처럼 물렁물렁해진 산화철이 노상에서 붉은 상태로 된 이 코크스가 CO와 반응한 것이 아니고 이 코크스가 적열 상태, 그러니까 액체는 아니죠. 그 코크스하고 반응하여 기체도 아니고 반응하여 금속철로 환원합니다. 그러니까 철하고 코크스 C하고 직접 반응해서 환원하는데 이럴 때는 열을 흡수하니까 반응이 느리겠죠. 흡열 반응합니다. 그래 이거는 코크스도 고체고 산화철도 고체입니다. 고체와 고체 반응입니다. 반응 속도가 늦고 이 용해할 때 손실이 많이 일어난다. 즉 솔루션 로스라고 합니다. 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급적 감소해야 됩니다. 감소가 필요합니다. 장애물 충진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어떤 데는 뭐 충전이라고도 했고 충진이라고 했고 뭐 혼돈이 되어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충진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feeling입니다. 노를 새로 축조를 하고 항상 우리가 집도 새로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름이라도 축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을 한번 떼줘야 됩니다. 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로를 만들어서 축제했을 때는 노체 녹이지 않고 불을 붙여서 노체를 건조를 마칩니다. 건조를 마치고 이제 가동할 때 처음부터 바로 철광석하고 원칙대로 다 넣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노체에서 풍구까지는 나무 침묵 있잖아요.
철길에 가는 것 같은 침묵을 샀고, 풍부에서 노복까지는 코커스하고 조제제를 장입하고, 노흉부에만 광석을 장입하는 것이 충진이다. 자, 충진은 세 가지입니다. 노제에서 풍부까지는 침목을 쌓고 나무다 그죠? 불을 붙이고, 풍부에서 노복까지는 코커스 조제제를 장입하고, 이 조제제가 이제 슬래그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노흉부에는 처음 광석을 장입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충진이라고 합니다. 이후 정상조업 가능할 때 철광석 및 기타 광석을 장입한다. 자, 화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blow in. 우리나라 이제 포스코가 1970년대 초에 일본의 기술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이제 그 박태준 회장이 그때 이제 고로를 먼저 짓습니다. 고로를 지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화입인데 그 장면을 아마 여러분 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고 그 포스코 직원들이 만세를 부르고 하는 그 아마 사진이 영상이나 이런 데서 가끔 볼 수 있을 겁니다. 화입입니다. blow in, blow라는 공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in, 안으로. 새로 축조한 실로 충진물에 이제 충진물입니다. 점화, 송풍하는 작업입니다. 풍구에서 열풍을 고로에 송풍할 때 조업이 시작되면 화입 후 첫 출선은 보통 24시간 정도 걸립니다. 한번 그 녹여서 빼내는데 24시간 정도 걸립니다. 종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로우인이 아니고 블로우아웃입니다. 블로우인과 반대되지요. 수명을 다한 고로 노체 해체를 위해 노내에서 불 끄고 고로 조업 멈추는 공정을 우리는 종풍이라고 합니다. 종풍 후에는 장인물, 그 안에 있는 장인물을 배출하고 노내 물을 뿌려서 순행시키고 제일 먼저 보시부부터 절개하여 예체를 합니다. 공로조, 뱅킹이라고 합니다. 공로조, 공짜는 빌공짜입니다. 원료가 부족하거나 설비 사고로 조업 1개월 이상 이제 휴풍하고 바람을 안 불고 문제 해결 후에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입하는 조법입니다. 몇 년 전에 포스코에 흰남노 태풍이 와서 그 아병 공장하고 제강부가 많이 침수됐어요. 그래서 고로에서 쇳물을 뽑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공로조업은 휴풍을 한다. 바람을 안 불고 문제 해결 후 조업할 수 있도록 장입하는 것이 공로조업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알아두세요. 취발이라는 것은 영어로 채널링이고 한자로는 전달이라고 되어 있네요. 논의 가스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국부라는 말, 기술 용어에서는 국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국부라고 잘 안 쓰고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철광석, 소결광하고 코커스가 쌓였을 때 그 바람이 뚫고 올라가는 구멍이 일정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통해서 왕창 그 바람이 뚫고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장애물 뚫고 나가는 현상을 우리 취발 전달입니다. 다른 쪽에는 안 올라가고 어느 한쪽에 확 올라가면 이게 그 화는 재련도 하기 전에 그 가스들이 위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일명 이걸 또 전달이라고도 하지만 날바람이라고도 한다. 북락, 슬럼프라고 합니다. 슬럼프. 장인물이 30분 이상 멈춘 후 급강하는 현상입니다. 고로 이상 조업으로 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상 조업으로 순간적으로 1m 이상 장인물 떨어지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전단면에서 퇴적물 집합제가 이제 기술용에서는 경사라고 하는 사자를 많이 씁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경사면 아래로 움직이는 현상 또한 북락이라고 합니다. 냉입, child.
고로 노상에 그 뜨거운 샘물이 흘러내려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잘 흘러가야 됩니다. 주상으로. 근데 여기에 열 균형이 깨졌어요. 파괴가 됐어요. 그 뭐 물이 냉각수가 흘러들었다든지 해가지고 이 용선이 말이죠. 굳어버린 거예요. 그럼 출선이 불가능합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냉입 또는 chil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행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한동안 참 현장에서는 잘 안 고치더라고요. 일본식으로 발음을 행진이라고 하는데 행인입니다. 걸림, 얹힘, 행인, 걸림, 얹힘이 되겠습니다. 기준치야 분광. 그러니까 우리가 소결광을 만일 뭐 8mm 이상을 넣어야 되는데 뭐 그보다 낮은 뭐 5mm짜리를 많이 넣었다든지 이렇게 기준치 이하의 분광석 장이부 고로 조업할 때 잘 안 녹고 막혀가지고 안 내려갑니다. 코커스 부족 또는 코커스 품질 불량, 슬래그 유동성 불량할 때 이 행위신데요. 세 가지가 원인입니다. 이런 거는 다 실기시험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행위 원인 세 가지를 적어라. 이러면은 코커스 부족, 코커스 품질 불량, 슬래그 유동성 불량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이게 그 구멍이 있어야만 쇳물이 또 완전히 녹기 전에 구멍이 있어야 줄줄 흘러가고 그러는데 이게 장애물의 강화가 30분 이상 정지되어 오는 것을 행인이라고 합니다. 연화융착때 광석이 이제 연화합니다. 부드러워지는 거. 열을 받아요. 연화 개시에서 용융 완료 시점까지의 온도 분포 곡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화 개시에서 용융 완료 시점까지를 연화융착대라고 합니다. 슬리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화융착대에서 코커스가 다 녹아버립니다. 가스로 된 게 아니고 침대처럼 코커스 베드층을 형성된 그 층이 그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슬리트라고 합니다. 슬리트.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봅시다. 이제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또 아직까지 계속 자 생취라는 그 이상조업이 있습니다. low flavor라고 하는데 조출선. 자, 이것도 기술 용어에는 이렇게 줄임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조출선하면 좀 힘들죠. 이 조자는 여기 있습니다. 조기 줄임말이에요. 조기 출선. 조기 출선을 조출선이라고 합니다. 자, 출선이라는 선자를 우리 한번 봅시다. 내가 몇 번 이야기했던 선자를 보면은 앞에는 금속하는 금자고 뒤에는 먼저 선자입니다. 그래서 성강 일관 제철소에서 쇳물을 녹여서 제일 먼저 철을 뽑아내는 것을 우리는 선철이라고 합니다. 선자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조출선은 조기 출선이 되겠습니다. 생취, 조출선할 때 많이 생기며 머드제에서 머드제라는 뭐냐면은 고로에 이제 철광석하고 쌓고 이제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쇳물 뽑아져 나온 출선구에다가 찰흙 같은 걸 밀어 넣어 가지고 거기에다 메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머드라고 합니다. 머드, 흙입니다. 머드제가 이제 끈적끈적한 상태로 넣었는데 나중에 그 말려줘야 됩니다. 그걸 소성이라고 합니다. 머드제 소성 중 그럼 가스가 나오는데 이게 출구를 못 찾고 산소와 접촉하여서 순간적으로 폭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생취라고 합니다. 가스가 출구 못 찾고 산소와 접촉하여 생긴 순간적인 폭발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surging. 고로에 쓰이는 송풍기에서 풍압이 그 바람 압력이 일정해야 되는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낮아져 버리면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걸 우리 실속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서징이라고 합니다. 고로에 쓰이는 송풍기에서 풍압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질 때 실속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 휴풍. 고로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송풍을 중지하는 일시적으로 하는 것을 휴풍이라고 합니다. 이 휴풍에는 요도 뭐 이제 나올 수 있게 휴풍의 종류를 설하면은 예정
휴풍, 임시휴풍, 긴급휴풍 등이 있습니다. 요거 제가 꼭 알아둬야 됩니다. 예정휴풍은 어떤 그 대술이나 중순의 수리를 위해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던 거고, 임시휴풍은 그 어떤 임시로 그 돌발 상황이 생기거나 했을 때고, 긴급휴풍은 말 그대로 진짜 긴급하게 상황이 생겨서 생긴 경우입니다. 휴풍 전에는 미리 샘물이 굳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충분한 출선을 하며, 휴풍 3시간 이상일 때는 노정, 여기도 또 줄임말입니다. 노정이라는 것은 노정상의 줄임말입니다. 노정상, 정이란 말이 앞으로 정상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노정 점 하나 전기를 주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고로에서 이제 압력이 낮아지면은 완전히 나중에 또 작업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화나 전기를 이래 주입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슬립, 고로 장애물이 말이죠. 이것도 이제 불규칙적인 그 사고입니다. 순간적으로 1m 이상 하강하는 현상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이런 것도 종종 나옵니다. 장애물 분포가 불균일하거나, 어느 곳에는 장애물이 많이 있고 어느 곳은 적거나, 어느 곳에는 입도가 통지도가 낮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한쪽에서 안 내려가고 모여 있습니다. 슬립. 그러다가 갑자기 다른 쪽으로 휩쓸려 내려갑니다. 장애물 분포 불균일, 노벽 파손, 장애물 입도 불량, 장애물 입자 사용, 조밀 입자 사용, 사용 통풍 불균일, 장애물 노벽 흡착, 이런 현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슬립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객관식도 되지만은 CBT도 되지만 주관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즘 OJT라는 게 있습니다. OJT. 요거도요, 요즘 NCS에서는 직원들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OJT가 뭐냐, OFJT가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OJT는 On the Job Training, On the Job Training. 기업 내에서 하는 겁니다. 교육 방식인데, 직장에서 필요 업무 과정을 상사나 직장 선배가 부어지거나게 하는 것을 On the Job Training, OJT라고 하고, 반대로 다른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OFJT입니다. OJT, OFJT. 여러분 요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금속 재료입니다. 금속 재료는 가급적이면은 저는 여기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이제 그래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자, 1번은 재결종 온도가 가장 낮은 금속은 이렇게 묻는데, 이 주석 있죠? 주석 이거는 용융 온도가 낮고 재결종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결정이라는 뭐냐, 금속을 가공하면 결정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가열하면 다시 이제 새롭게 결정이 생기는 걸 재결정 온도라고 합니다. 재결정 온도는 융점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가공으로 변형된 결정일이 그 형태로 내부 변형 해방하는 과정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복할 때는 내복력이 감소하고, 재결정은 내부 응력 없는 새로운 결정이 내부 응력 존재하는 결정 입자에서 결정에 형성하고 점차 새로운 결정 입자로 치환하는 과정입니다. 결정이 성장은 말 그대로 자꾸 성장해가면 나중에 이웃하고 부딪힙니다. 그 사이에 뭐가 생겼냐면 결정 경계가, 결정 경계를 우리는 결정 입계라고 합니다. 결정 경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렇게 해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결정 입계가 생깁니다. 결정 입계가 생기면 더 이상 못 가겠죠. 금속의 결정 구조는, 자, 이것도 이제 최신 입방 격자는 BCC입니다. 면심 입방 격자는 면이라는 페이스입니다. FCC. 조밀 육방 격자는 HCP 또는 CPH입니다. 자, 60페이지 한 문제를 해봅시다. 스테인리스 강이 있습니다. 녹이 안 쓴다, 우리 이렇게 하죠. 그런데 녹이 안 쓰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급적인 게 이게 188 스테인리스 강. 이거는 크롬 18%,
크롬 18%입니다. 그 다음에 니켈 8%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보니까 크롬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런데 이 니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건 내식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상자성체가 아니고 자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습니다. 비자성체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오스테나이트계라고 합니다. 오스테나이트를 우리는 감마철이라고 하거든요. 188 이걸 SUS 스스로 많이 씁니다. SUS 304 내식성 내열성 우수하고 비자성체입니다. 강도 인성 가공성 우수합니다. 스테인레스가 여기 쭉 나와있죠. 페라이트계 스스 430 마텐자이트계 스스 410 여기에서 요거 두 개 어떻게 다 크롬이 주성분인데 페라이트계는 담금질이 좀 잘 안되고 마텐자이트계는 담금질이 잘 됩니다. 오스테나이트계가 요 말한 188 스테인레스 우수하고 그 다음에 석출 경화계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8강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